나서 청정구역이야. 내가 다 빨아들이니까. 자, 봅시다. embrace. 포용하다. 그 다음에 이미 in이에요. 안. 알겠죠? 네. 그 다음에 mediate. 뭔가 하는 거예요. 네. 중재하다. 중개하다. 네. reflection. 숙고. 저거는 두 가지로 알아들어야 돼. 하나는 반사. 반사 반영. 그 다음에 하나는 방금 전에 이제 채연이 얘기한 거. 네. 그 다음에 trivial. 사소한. 별것 아닌. 그 다음에 viral. 잘 외웠어요. 요새 바이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이러스의 효용성이 돼요. 바이러스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퍼지다의 의미예요. 퍼지다. 바이럴 하면은 이렇게 확산의, 퍼지는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fraction, 부분, 분수. 저 FRAC 저거 있죠? 저게 나오면 다 그런 쪼개지거나 나눠지거나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relevant. 관련이 있는의 의미도 있고 또 이건 두 개 다 알아야 돼. 적합한. 네, 그래서 저 후자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엄청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적합하다라는 의미가 붙으면 엄청 중요하거든요. domestic. 그죠? 도움은 생각하면 돼요. 도움. 네. 도움이니까 국내의 또는 가정의 또는 뭐 거기 안에서만 있는 가축의 이런 의미예요. domesticate. 길들이다. 네. 도움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artificial. 요 아트 있죠, 아트. 아트가 뭐예요? 예술. 자, 아트가요, 손이에요, 손. 네, 손이란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거. artificial, 인공의. 알겠죠? 매뉴얼. 응? 매뉴얼이 요것도 맨 있죠, 맨. 요것도 손이에요. 네. 그래서 수동의 란 뜻이야. 매뉴얼리 수동으로 매뉴얼 수동의 그 자동차에 기어라고 본 적 없죠. 1단, 2단, 3단 넣는 거 본 적 있어? 그게 매뉴얼이야. 그리고 그거 아닌 걸 오토매틱이라고 하죠. 네. validate. 입증하다. eval이라고 하는 게 뭔가 가치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validate. 입증하다. admit. 인정하다. impulse. 자극, 충동, 그죠? diminish. 맞아. 이 dim이라고 하는 게 뭐야? 흐릿한이야, 흐릿한. diminish 하면은 뭔가 이렇게 작아져서 흐릿해지는 느낌의, 그런 느낌의 동사고요. 그 다음에, anticipate.
뭐 기대하다, 예상하다. 오리지널리티. 저 단어를 은근히 몰라요. 너 알아요? 오리지널리티? 뭐예요? 독창성.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만 맨날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오리지널. 그거 생각하면 안 돼. 라벨. 라벨이 상표나 그런 게 딱지 붙어 있는 걸 라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게 지문에서는 보통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 그런 의미, 사전적 의미로도 쓰이지만 그 선입견. 네, 선입견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네. 오리엔테이션. 한국식 영어를 구사하는 동우시. 오리엔테이션 뭐죠? 기원이요? 우리 처음이니까 오리엔테이션 하자 할 때 오리엔테이션 그게 아니고 방향이라 뜻이에요. 방향. 그래서 그 오리엔테이션도 우리가 할 방향, 어떻게 나아갈 건지 그거 얘기하는 거지. 예. 알겠죠? 아, 부럽다. 니네 이제 대학교 가면 오리엔테이션 할 거 아니야. 아, 부러워라. 동우는 한 번 또 해. 오리엔테이션. 언제 하는 줄 알아요? 미안하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역시 채연. 이럴 줄 알았어. 아, 너무 기분 좋다. 우리 파티할까 오늘? 오늘 준영이가 아프대요. 준영이 숙제는 다 하셨나요? 다 하셨고, 네. 동호 몇 개 틀렸어요? 5개. 채연이는요? 1개요? 동호는 2번만 쓸게요. 네, 너 단어 어휘가 좀 많이 약해. 알죠? 야, 채연이 무서운 성장인데? 느낌이 달라? 똑같아. 모의고사 풀 때. 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달라졌어? 동우는 너 솔직히 얘기해봐. 동우. 너는 학원 다니기 전이랑 모의고사 볼 때 느낌이 어때? 네, 나아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야. 너는 약간 너의 고집을 못 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너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까 그 숙제한 것도 그렇고, 그 너가 하던 스타일이 있거든. 그게 잘 안 깨져.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100% 예를 들어 100이 지금 너가 100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랑 수업을 하고서, 그러니까 아예 100을 다 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40, 30?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느낌이야. 내가 느끼기에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봐봐. 니네가 지금 3월, 이제 4월이란 말이야. 4월 초. 그죠? 뭐 모르겠어요. 영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본인이 이제 지원하는 대학교나 뭐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지금 해야 돼. 그러니까 스타일을 바꾼다? 그거를 막판에 가서 불안해서 바꾸면은 그거에 대한 너네만의 데이터가 없어서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뭐 아니면 좋은 거야, 그때는. 예를 들어서 육모나 구모 가서 뭔가 스타일을 바꾼다? 언어 같은 경우에. 그러면 힘들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확 뭔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쌓아가서 확정 짓는다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알겠죠? 그리고 너네 둘은 정말 나한테 나이스 케이스야. 진짜. 그러니까 뭐 매년 그런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원체 괜찮았는데 단지 학습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같거든? 제대로 된 학습을 못했다? 솔직히 내가 너네 되게 힘들게 하지 않잖아. 힘들어? 솔직히 니네 거저 먹은 거예요, 그 점수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맞거든, 영어는, 언어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주고. 그러니까 사실 너네가 스스로 채워야 되는 건 어휘하고 문법인데, 문법은 사실 이제 좀 늦었고, 어휘란 말이야. 너네 스스로 채워야 되는 건. 그게 아쉬워서 내가 계속 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거는 사실은 사고 과정. 그죠? 이거니까 좀 지금 과감하게 한번 딱 이제 맡겨보고, 육모가 사실 걱정이에요. 이번 3모가 너무 어려웠어요. 퍼센트 나왔냐? 확인 안 했냐? 너 딴 거 다 1등급이냐? 이번에 국어가 엄청 어려웠대. 근데 국어도 내가 봤을 때 너 성향이 내 예상이 맞다면 뭔가 그 너의 확고한 습관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아. 난이도는 계속 올라갈 거야. 영어는. 이번 걸로 확실히 알아졌어. 1학년, 2학년 거 되게 어려워. 처음이야, 진짜.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거에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처음이야. 진짜로. 진짜 어렵거든요. 자, 오늘 이제 술뜻을 좀 제대로 해볼게요. 네, 술뜻 우리가 몇 주 쉬었죠? 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네 필요한 거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 자, 30번부터 봅시다. 자, although we did never admit it, partly because we are unlikely to be aware of it, most of our purchase decisions are driven by unconscious cues. 안 읽을게. 이게 지금 내신하다가 원래 안 읽었는데 내신 중이어가지고 이거 숙제 문장이 뭐냐? 이거 모의고사 이거 아니냐? D 아웃컴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맞는데 이거 숙제 문장이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이거 잘못 켰나? 아씨 이거 잘못 켰네. 25년을 켜야 되는데 14년 거를 켜버렸어요. (32번이네요) 32번. 자, 역사에서 힘이라고 하는 게 stem은 명사로 줄기란 뜻이고요. 동사로 비롯되다, 뻗어져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뭐로 뻗어져 나왔어요? 오로지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뻗어져 나왔다. 진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It also stems from the ability to think. 그것은 역시 뭐 하는 능력으로부터 생겨났대. 뭐 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suppose you want to make. suppose 뜻 뭐죠? 프로포즈죠. 예? 그 서포트죠. suppose 뭐예요? 가정하는 거죠. 가정하는 거. 가정을 왜 합니까? 그것도 명령으로. 야, 생각해봐. 가정을 왜 해?
어? 그러니까 이거 수업할 때 진짜 잘 들어야 돼. 너 진짜로 이걸 완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빨아들여야 돼. 가정 왜 하냐면요, 내가 이런 의견을 펼칠 건데 너는 내 요 생각대로 따라와 이거야. 그래서 이 가정이나 생각을 유도하잖아. 그럼 이거 뭐냐면 예시예요. 예시 진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폭탄을 만들고 싶다? 성공하려면 너가 명백하게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돼. 물리학에 대한. 근데 네가 역시 많은 사람들도 필요해. 무슨 사람? 우라늄 광석을 채굴할 사람도 많이 필요해. 핵 반응기 만들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할 사람도 필요해? 음식을 제공해 줄 사람들도 필요해.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숙제를 여기를 냈죠. 여기를 잡았죠. 맞아? 얘는 뭐예요? 자, 저기서 진실을 아는 것은 뭐예요? 요 뒤에 보면은 물리학이 나오죠. 맞아?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나오죠. 맞아요? 그럼 사람들이에요? 물리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을 아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물리학이에요? 왜? 여기에 올소하고 무슨 능력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되겠어? 이게 사람들이 돼야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읽어서 더 읽어서 가야겠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거는 숙제 뭐 때문에 한 거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지문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난이도 높거나 평가원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쓰냐면요, A, B 이게 주는 거야 처음에. 그리고 A, B 주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예시고요, 얘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아는 걸로부터 권력이 생겨나. 그리고 어떤 능력도 필요해. 가정해봐. 너가 핵 어쩌고 하고 싶어. 폭탄 만들고 싶어. 너가 핵폭탄 만들고 싶어. 물리학을 알아야 돼. 그리고 사람도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서 knowing the truth는 physics가 될 거고, 그리고 also from the ability, 저 능력이라고 하는 거 뭐야? 사람들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얘는 요걸로 빈칸 문제를 만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 숙제를 낸 거라고요. 오케이? 얘는 숨은 뜻이 있는 그런 건 아니야. 구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아주 되게 쉽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어요, 다? 다 뭐라고 썼어? 동구부터 얘기해봐. 못 썼어? 너 뭐라고 썼어요? 원하는 걸 성공하고 싶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협력하자. 거봐. 너가 지금 어떻게 잘못했는지 알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틀린 거야. 너는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동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게 어떤 경우에 되게 그러니까 빈칸도 사실은 얘가 쉽게 내서 그렇지. 응? 빈칸도 쉽게 내서 그렇지. 이거 구조를 조금 더 길게 늘리면 어려워지거든요. 내가 지금 이걸 여기서 읽고 멈춘 이유도 이 구조를 간략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지. 예. 알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아니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향하는 영어 독해의 방법은 뭐냐면 이런 구조가 있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 생각해봐. 평상시에 말할 때도요. 효과적이게 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쓰지 않아? 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해. 그럼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효과적인 말하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영어 지문에도 그런 뭔가 효과적일 수 있는 방식을 쓴다고. 근데 영어 지문이나 국어 지문에서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야? 두 가지가 있어. 뭐야? 하나는 난이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야. 근데 보통 낮추는 경우는 없겠지. 높이는 거란 말이야.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은 너무 무궁무진해요, 진짜. 그쵸?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하고, 두 번째, 답에 대한 합리성이죠. 엄청 어렵게 써놨어. 엄청 어려운 지문을 만들어냈어. 그 답을 무슨 본인 문제 칠 때라도 설명을 못해. 그럼 누가 와가지고 이게 왜 답입니까? 아니, 답이 이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뭔가 타당한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하고 지문을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너무 뭐해 너네가 문제 풀 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감에 치중한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첫 번째 방법 있죠. 난이도를 올린다. 이건 항상 그 감이랑 반대로 가. 그 경우가 훨씬 많아. 그 감각이라고 하는 거랑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읽다 보면 어떤 지문이, 어휘가 자꾸 눈에 보이고, 어떤 표현들이 자꾸 밟히고, 이게 너네도 모르게 감으로 흡수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럼 그걸 반대로 가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9번. 사실 요런 거 할 때가 좀 짜릿하거든요. 이거 몇 번이 답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요? 문제 풀긴 좀 귀찮다. 몇 번이 답인지는 기억 안 나시고. 네. 나도 귀찮은데. 자, 음악 라이센스가 뭔지 몰라요. 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음악 라이센싱이라고 하세요. 이런 거는. 음악 라이센싱이 항상 인테그랄. 동호야, 인테그랄 때 뭐예요? 이 수학 좋아하는 애들은 인테그랄 하면요. 자꾸 그 적분 표시해 생각해갖고, 사타, 통합시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고 수익이 나는 음악 산업의 일부분이지만, 있어요. 긴장이. 음악, 배포자라고 할게요. 음악 배포자라고 해야 되나? 그거랑 리코드 레이블 사이에 긴장감이 존재를 한다. 자, 너네가 똑똑해요, 멍청해요? 어때? 동우, 너 똑똑해, 멍청해? 아니야, 똑똑해. 너는 어때요? 똑똑해요. 네. 진짜 똑똑해. 똑똑한 아이들이야. 여기서 수업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똑똑한 거야. 그리고 봐봐, 똑똑하니까 점수 이렇게 오르죠. 똑똑한 거야, 똑똑한 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똑똑함이라고 하는 거가 메리트가 있는 경우가 있고 메리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할 때. 똑똑한 거가 그러니까 많이 아는 거, 박학다식한 게 메리트가 있는 경우는 첫 문장이에요. 논리라고 하죠, 그죠? 네. 너네가 논리를 발휘해야 되는 부분은 첫 문장이야. 그리고 첫 문장 이후부터는 논리라고 하는 거를 얘 논리를 따라가야 돼, 무조건.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응?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려줄게. 봐봐. 첫 번째 봐봐, 여기. 자, 뮤직 라이센싱이라고 하는 게 항상 필수적이고 수익이 있대. 항상 있대. 음악 산업에서.
그죠? 근데 긴장감이 있다죠? 누구 사이에? 음악 퍼블리셔하고 레코드 레이블 사이에서. 자, 뭔진 모르겠지만 얘네 두 개가 음악 산업과 관련돼 있는 애들인 건 알겠죠? 그죠? 맞아요? 근데 얘네들 사이에 긴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뭔가 괴리감이 드는 부분이죠. 여기 부분. 그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가 여기 숨어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어? 의도, 이게 지금 당장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야. 첫 번째 문장,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사실 되게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느리게 말할 수는 있다. 좀 감지가 아니라 뭐라죠? 감안해 주세요. 감지해달래. 야, 이게 뭐냐면 니네 보물을 숨기죠? 어디다 숨겨요? 안 보이는 데다 숨긴단 말이야. 똑같아. 자, 직접적으로 인지가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에는요, 보물이 없어요. 출제자는요, 항상 저런 부분에다가 보물을 숨겨놓는 거야. 논리적으로 꼬여있고,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 뮤직 라이센스가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음악, 저작권 같은 거? 그죠? 이 저작권 같은 거가 되게 음악 산업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죠. 근데 음악 출판자하고 그 다음에 레코드 레이블 사이에서의 긴장감이 있다. 요거는 솔직히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그러면은 너네가 봐야 되는 건 긴장감. 그럼 긴장감이라고 하는 거는 순탄하거나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죠.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불편한 부분이란 말이야. 그걸 인지하고서 글을 읽으면 거기서 긴장감이 이거구나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야. Although music is the shared value for both publishers and labels. 여기서 레이블은 표딱지 그게 아니고 아마 그걸 거예요. 음반사. 힙합 걔네도 뭐 레이블이라고 하지 않냐? 몰라, 씨. 자, 음악이라고 하는 게 공유된 가치야. 퍼블리셔하고 레이블한테.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산업은 서로 달라. 모델이 달라. 음악, 퍼블리셔, 그 다음에 라이센싱 디파트먼트, 라이센싱 부서죠. 풀 서비스 음악 회사에 얘네들에게 라이센싱 기회는 are bread and butter. bread and butter 뗄 수 없는 관계야. 상징적 의미. 밑에 좋냐? 있네. 생계수단이라고 나왔네요. 생계수단이야. 그들의 산업에서의 생계수단이야. There is simple no other kind of income. 단순하게 다른 종류의 소득이 없어. 뭐 외에는? 로열티 외에는. 뭐에 의해서 지불되는? 라이센스에 의해서 지불되는 로열티 말고는 없어. The licensing fee paid by the license. 라이센스에 의해서 지불되어지는 라이센싱 비용이 is only the icing on the cake. 이거 뭐더라? 그 케이크 위에 이거 좀 상징된 표현들인데, 일부러 저렇게 한 것 같아요. Since the majority of the traditional record labels revenues are generated by selling audio recordings. 전통적 레이블의 수익이 are generated. 만들어져요. selling audio recording. 음반을 소비자들에게 팔므로써 만들어져요. In a competition to have a song included in a film, etc. The record label might be inclined to waive the fee in order to win the competition
and achieve the much desired media presence. 경쟁을 한대요. 무슨 경쟁? 노래를 갖는 경쟁. 영화 등등에 포함되어지는 노래를 갖는 데 있어서의 경쟁에서 레코드 레이블이 아마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 비용을 뭐 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achieve the much desired media presence. 많이 바랬던 매체 존재감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뮤직 퍼블리셔였나요? 지금 여기서 이제 뮤직 퍼블리셔 vs 레코드 레이블 이거죠. 그죠? 얘네들의 긴장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뮤직 퍼블리셔 얘기 나오고 레코드 레이블 얘기 나온단 말이야. 누구부터 설명했죠? 퍼블리셔부터 설명했나요? 그럼 퍼블리셔는 수익이 어디서 나온대요? 퍼블리셔는 수익이 어디서 나온대요? 다른 소득이 없다며. 뭐 외에는? 라이센스로 인한 로열티 외에는. 근데 레코드 레이블은 어떻게 한대요? 소득을 어떻게 한대? 포기한대. 뭐에서? 매체에서의 존재감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뭐가 다르다는 거야? 수입원이 다르니까 긴장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라이센싱으로 인한 소득원의 어떤 뭐 차이로 인해서 긴장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겠어? 소득원의 차이 또는 그걸로 인한 갈등. 요게 메인이 되는 거예요. 봐봐라. 너네가 출제자야. 주제 찾으라고 했어. 문제 어떻게 낼 거야? 텐션 이거 대놓고 이렇게 할 거야? 보이게 답을 할까? 그건 쉬운 문제겠죠. 너무 쉽게 바로 보이는. 그죠? 그럼 정답이 뭐예요? 뭘로 가요? difference. 차이로 가는 거야. 그것도 수입원 요렇게 조금 어렵게 좀 안 보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오답은 뭘로 만들겠어? 텐션을 그냥 넣는 거예요. 텐션 그냥 보여주는 거야. 보기에서 단어로. 그럼 어휘가 약하거나 깊게 생각하지 않거나 감에 의존한 친구들은 텐션을 칩니다. 자, 이제 너네가 이제 오늘 사실 이게 메인이 아니죠. 이거 괜찮게 썼어? 채연이 이거 괜찮게 썼어? 답? 아니야? 아까 괜찮게 쓴 것 같던데? 아니야? 자, 이제 너네가 요거가 이제 메인이죠. 자, 이건 있잖아. 너네가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너네한테 생각하는 방법도 학습을 많이 시켜야 쭉쭉쭉쭉 괜찮아지는 영역이야. 알겠지? 여기는 당연히 해석도 똑바로 해야 되고요. 자, 독자들은 가정합니다. 이거를 가정한대요. In literature complications of language. 문학 안에서의 언어의 복잡함. 이거 주어네. 그러면 언어의 복잡함이 절대적으로 가져요.
의사소통적 목적을 가져요. 그리고 instead of instead of imagining instead는요 대신에잖아요. 뒤에 나오는 거 부정이야. instead of 하면 뒤에 나오는 거 부정이거든. 근데 연결사로 instead하고 콤마 찍어버리잖아. 앞에 있는 거 부정이야. 오케이? 나는 밥을 먹었어. 대신에 너는 빵을 먹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빵을 먹는 대신에 밥을 먹는다. 이 차이래요. 예. 자,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 대신에 뭐라고 상상해? 말하는 사람 또는 글쓴이가 is being uncooperative 비협력적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as they might in other speech context 그들이 might in other be가 빠진 건가? 다른 어떤 발화 맥락에서 있을 때 그들은 struggle to interpret. 자, struggle 뜻 뭐죠? 고군분투하다죠? 고군분투는요 되게 부정적인 뜻이에요. 해낸다 뭐 이런 뜻이 아니야. 그냥 뭐야? 힘들다. 고생해. 뭐 하느라? 요소를 해석하느라. 어떤 요소? That fraud principles of efficient communication in the interest of some further communicative goal. 프로트가 뭐예요? 프로트 뭐죠? 프로트 안 찾았어요? 비웃다. 비웃는 요소. 뭐를요? principle. 법칙을 비웃는데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법칙을 비웃어요. 어디에서? Interest of some further communicative goal. 더 나아가는 의사소통 목적의 일부에 대한 흥미에 있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뭐한다? 비웃는다라는 거죠. 뭐라고 했어? 채연이. 응? 다시 뭐라고? 그럼 뭐라 했어요? 저들은 스스로 그를 파악하는 것을 선호한다. 봐봐. 일단 채연이는 투쟁한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 알았지? 그냥 투쟁한다 하면 뭐야? 뭐 힘들다, 노력한다. 오케이? 너는 방향을 잘 잡아야 돼. 방향이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너가. 자, 그럼 봐봐. 그러니까 이 방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게 복잡하잖아.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단순하게 하려고 생각을 해야 돼. 단순하려고 하게 해야 돼. 일단 주어가 독자죠. 그죠? 주어가 독자고 얘네가 다루고 있는 게 뭐야? 독자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뭐야? 문학이잖아. 그지? 그 문학에 뭐야? 어떤 표현이야? 복잡한 표현이잖아. 그지? 그 얘네가 이거를 어떻게 해? 스킵해? 받아들여?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지금 부정인 부분이 뭔지 봐봐. 말하는 사람과 작가가 비협조적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얘네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에? 어떻게 하는 거야? 해석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결국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려운 부분들을.
독자는 문학의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해낸다, 해낸다. 해낸다. 뭐라고 했다고? 독자는 스스로 글을 파악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럼 근본적으로 방향은 맞았다. 미안하다. 예. 그러니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거만 잡혀도 돼. 사실은. 요런 표현들은 그런 정도만 잡히면 오히려 글이 되게 쉽게 가.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보면, 누가 나와요? 자, 독자고 문학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 글쓴이가 나오죠. 글쓴이의 입장은 뭐야? 글쓴이의 입장은 뭐야? 비협조적이고 또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뭐 한다 그랬어요? 비웃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의도가 비웃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어떤 거야? 좀 삐딱한 태도인 거죠,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글쓴이가 삐딱한 의도를 갖고 어렵게 쓴 표현을 독자는 어떻게 해내는 거야? 꾸역꾸역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네. 결국에 나쁘지 않은데? 둘 다? 내가 아까 이거를 내가 기억을 잘못했나 봐. 둘 다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 많이 못했어요, 애들이. 됐어? So a new big game is seemingly always around the corner, and the newly fueled anticipation routinely supersedes reflection about results that have quickly faded in our memories and become trivial in the records of the story. 이 게임은 보여지기에 항상 있어요. 어디에? Around the corner.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힘을 얻은 어떤 anticipation 하면 예상으로 봐야 되네. 기대가 일반적으로 대체를 합니다. Reflection about result. 결과에 대한 반영, 숙고, 둘 다 상관없을 것 같아. That have quickly 빠르게 사라져. 우리의 기억 속으로. 그리고 become tribal. 별게 아닌 게 돼. 어디에서? 스포츠 기록상에서 별게 아닌 게 되는. 이건 뭐 되게 쉽다. 태연아 뭐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큰 경기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동우는요? 빅게임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빅게임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뭐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이게 스포츠에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뭐가 심하다? 변동성이 심하다. 네. 그래서 거기서 빅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완전 새로운 기대들도 항상 있을 거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기대는 어떻게 될 거고? 사라져 버릴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대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뭐 빅게임도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아우, 목이 아프다. 자, 오늘 모의고사 봅시다. 육모가 어때? 쓰려나? 어려웠으려나? 자, 21번. Why? 잠깐만. 21번. 그 다음에 22, 3, 4, 9,
30, 31, 32, 33, 34, 36, 37, 38, 39. 25년 6월 영어 등급별 비율이 어떻게 되려나? 물어봐 볼까요? 우리 재미나이 씨한테. (25년이죠) 좀 빡셌던 걸로 기억하거든? 아니네. 맞춰봐. 몇 퍼센트일까, 1등급. 영어는 너무 이게 좀 큰 것 같아. 19%. 19%. 오답률 1위는 33번. 그리고 2위가 41번. 3위가 21번. 4위가 39번. 5위가 32번. 6위가 40번. 7위가 34번. 8위가 31번. 9위가 42번. 36번은 뭐 없는데. 그냥 니네가 내가 볼 때 순서별이 약하다. 에이? 충격이다. 19%는 진짜 되게 오랜만에 저기네요. 쉬운 모의고사였네. 자, 21번 봅시다. The boost is grounded in fiction. 그 촉진은, 이거 해석이 되면요, 해석하세요. 알겠죠? 네, 그 촉진은 be grounded in 뭐야? 뭐뭐를 기반으로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허구를 기반으로 한다. 자, basing your self-worth on climbing performance puts you at the whim of external factors. 자, 너의 이제 뭐 클라이밍 수행의 자기 가치를 어디다가 둬? 너의 자기 가치를 클라이밍 수행에다가 두는 것이 너를 어디다가 둔대요? 변덕에다 둔대요. 뭐에? 외부 요소의 변덕에다 둔다. 이거 바로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해야 돼. 그냥 바로 안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받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봐봐. 그거 내가 그 기준을 알려줄게. 이 클라이밍 퍼포먼스라고 하는 건요. 구체적 표현이죠. 구체적 표현이란 말이야. 이러면 이런 게 들어오면 여기에다 숨기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가 어떤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끝에가 구체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영역이 넓은 이제 개념, 포괄 이런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표현들을 쓰는 게 이게 감추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 사랑은 누가 말했는가? 자,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어휘의 개념이 어때? 이쪽에 가깝죠? 그죠? 뭐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동우가
뭐 미라는 여자애를 동호가 미라는 여자애를 좋아할 때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클라이밍 수행이라고 하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개념부라기보다는 요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드러내고 있을 확률이 높아. 다시 해석해보면 너의 자기 가치를 클라이밍 수행에다가 두는 것은 너를 어디다 두는 거다? 외부 요소의 변덕에다가 너를 두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좀 보이지 않아? 아까랑 좀 다르지? 근데 편견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무슨 얘기인지 네가 설명해 봐. 이거 뭐야 이거? 자기 가치가 자주 변한다. 어디다가 자기 가치를 기반하면? 그죠? 네. 그러니까 외부 요소가 뭐 클라이밍 퍼포먼스 이런 거잖아. 그죠? 뭐 수영하는 능력, 뭐 수학하는 능력, 뭐 이런 거에다가 너의 가치를 표현을 하거나 평가를 하면 너의 가치는 되게 어떻게 되는 거야? 변동이 심해질 거다 이거죠. 잘하면 좋고 못하면 못하고 이렇게. These factors may be random and misleading. 자, 이러한 요소들이 무작위거나 오도돼요. 비교는 하나의 원천입니다. 뭐에? 일루전 뭐죠? 허상, 착각 이런 거죠. 아마 너는 느껴. 너가 수행을 잘해. 클라임 수행을 잘해. 왜? 너의 파트너가 뭐 하니까? Having an off day. 쉬는 날이었나 봐. 그리고 found the climb very difficult. 클라이밍이 매우 어렵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뭐야, 오프데이 왜 나온 거죠? 쉬는 날? 네. 그러니까 너의 동료가 클라이밍이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네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 너는 오로지 약간 어렵다라는 걸 알아. 그리고 결론 지어. 여기 과목 적어요. 뭐를? 네가 클라이밍을 꽤 잘한다라고 결론 지어. 뭐 할 때? 사실은 네가 no better than usual.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나음이 없을 때에도 괜찮다라고 느껴. 또는 너의 파트너가 뭐야? was at the top of his game. 그의 게임에서 뭐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야. 자, 여기서 물어볼게. 아까 핵심은 출제자가 숨겨놓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숨겨놓는 뉘앙스가 보이지 않았어. 그죠? 그래서 지금 예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 알겠죠? 이 예시를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핵심 키워드가 뭔 것 같아요? 자기 가치인가요? 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핵심 키워드가 뭔 것 같아요? 응? 얘는 어떻게 숨겨놓은 거야, 그러면?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채연아. 얘는 어떤 방법으로 출제자가 핵심 키워드를 숨겨놓은 걸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생님 여기 비교가 있어요. 대답. 걔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비교를 썼어요. 이러면 안 돼. 그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야. 잘 봐. 얘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자, 아까 얘기했죠? 보물은 안 보이는데 숨겨놔. 안 보이게 숨겨놔. 그리고 내가 너네한테 독해 수업 두 번째인가? 내신 들어가고. 그때 내가 지문이 써지는 패턴 보여드렸죠? 그 패턴의 두 번째 게 뭐였냐면 전환이었어, 전환. 그러니까 너네가 다른 영어학원에서 however 하면 뒤에 주제 나온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게 사실 전환에 대한 얘기야. 얘가 지금 전환을 한 거죠. 어디에서? 야, 너를 평가할 때 외부 요소에다 대고 평가하면 너 계속 바뀐다. 네 가치가. 그래놓고 갑자기 뭘로 나온 거야? 비교가 나온 거고 예시라고 하는 건 결국에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거야? 비교로 가 있는 거죠. 아마 그 의도가 맞는지, 그러니까 그 의도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되냐면 Boost is grounded in fiction. 자, 요거가 그 무슨 의미일까? 요거 한번 바로 가볼게요. 만약에 그 수행이 너의 자기 가치를 어떻게 했다면, 촉진시켰다면 그 촉진은 뭐를 기반으로 하는 거야? 허구를 기반으로 한 거야. 그럼 이 허구는 왜 생긴 거야? 비교 때문에 생긴 거죠. 뭐 잘못된 비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답을 찾아볼까요? 자, 자기 가치에 대한 인지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이건 어때요? 자기 가치에 대한 인지가 사람마다 비교해요? 아니죠? 봐봐. 내가 니네한테 방금 그냥 읽었을 때는 맞는지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되지. 근데 비교라고 하는 키워드가 딱 들어가서 걔가 기준이니까 바로 아닌 게 돼버리지. 그게 숨겨놓은 거야. 출제자가 그렇게 숨겨놓은 거라고. 그게 맞은 거야. 문제 풀 때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 이 키워드구나. 이렇게 숨겼구나. 그러면 내가 답을 이걸 기준으로 해야겠구나. 물론 이렇게까지 딱딱딱딱 떨어지진 않지만 비스무리하게 가야 된단 말이야. 2번. Your self-confidence is an outcome of a constant effort. 너의 자기 자신의 감의은 결과다. 끊임없는 노력의 The pride you take in your achievement is unreliable. 자, 네가 너의 성취에 대해서 갖는 자부심은 unreliable. 잘 봐, 여기서부터. 신뢰할 수 없다죠. 얘는 O야, X야? 얘 O야.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 얘는 문제가 있어. 자, 4번, 5번 보고 할게요. 이게 어떤 의도로 냈는지 모르니까. 4번. Performance comparison to partners is demotivating. 자, 수행인데요. 수행 비교인데 파트너와의 수행 비교는 is demotivating. 뭐 하는 거야? 동기를 깎아먹는 거죠? 얘는 너무 괜찮은데 키워드가 뭐가 잘못됐어? 여기 결과부가 잘못됐죠. 그죠? 잘못된 거고. 5번 ambitious goals help you. 야망 있는 목표가 정답 3번으로 나왔어요? 몰라요? 몰라? 3번일 것 같은데? 너 몇 번 찍었어? 3번일 거야 아마. 아씨, 답지를 안 켰다고 얘들아. 이거 아니잖아. 씨. 그 중간중간에 헬린
그게 있어요. 3번. 3번인데 3번이 답인데 얘는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일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얘는요, 너무 커요. 범위가 너무 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자부심, 네가 너의 성취에서 얻어내는 그 자신감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믿을 수 없는지, 어떻게 믿을 수 없는지 이런 게 포함된 보기가 나오면 얘는 밀리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와이드해요. 너무 와이드해요. 그러면은 밀릴 확률이 커요. 다른 선지에. 알겠죠? 사실 너 몇 번 찍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찍으면 아예 그 키워드를 못 잡아서 틀렸을 확률이 높아. 키워드를. 네. 그리고 아니네. 넌 이걸 본 건가? 이 단어 뜻을 몰라서 틀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이건 너무 단순하게 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근데 이거 오늘 숙제 뭐 나갔어요? 이거 숙제 나간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럼 36번을 해야겠구나. 문법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 배열은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좀 요령 같은 게 딱 생겨. 그래서 맞춘다, 맞추지 못한다. 딱 그냥 갈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문법도 사실 그렇거든요. 맞춘 애들 다 맞춰요. 계속 맞추고 틀린 애들 계속 틀려요. 근데 이제 순서별도 조금 그거보다는 고난이도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맞추게 되거나 아예 그냥 감 못 잡으면 계속 틀리는 거고 찍어서 맞추거나. 그리고 니네 35번 어떻게 풀어요? 내가 설명 안 하는 문제가 있어. 35번하고 40번하고 장지문인데 그 왜 설명 안 하냐면 35번은 가장 바람직하게 푸는 방식이 그냥 읽다가 이러면 답이야. 그렇게 푸는 게 제일 바람직해 사실. 36번, 37, 38, 39는 사실 요령의 영역이라고 봐 나는 100%. 자 봅시다. If we take an evolutionary look at our beginnings, we see a life in which high levels of physical activity were recorded for survival. 자, 만약에 우리가 진화적 관점, 이 우리의 시작점에서의 진화적 관점을 취해보면 우리는 생명을 볼 거야. 어떤 생명을 보냐면 높은 수준의 물리적 활동의 높은 수준들이 요구되는 생존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뭐 생명체를 볼 거다 이거죠. 그죠? 생활? 삶? 생명체?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좀 습관처럼 잘 돼서 저런 문장을 보고 바로 그냥 뭐 아무 노력 없이 단순화를 하려고 한다면 하고 가도 나쁘지 않아요.
별로 안 어려우니까 한번 연습해볼까? 단순하게 해보세요. 생각해봐. 생각해서 내가 물어볼 거야. 동호야, 뭐래? 뭐야? 진화를 한다면 생존에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진화를 하면? 앞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 채연아. 봐봐. 결국에 내가 너네한테 숙제를 내지만, 그래서 써서 하잖아. 근데 결국에 너네가 어느 수준이 돼야 되냐면, 그냥 읽으면서 해야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 그런 요령들을 읽으면서.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건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바로. 인간은 진화적 관점에서 생존을 위해서 뭐 한다? 높은 수준의 실체적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거는 말해줄 거랬나?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저렇게 우리 하면은 진화나 생물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하면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뭐 한다? 높은 수준의 신체적 활동을 한다 이거야. 이게 왜 어려워? 우리의 시작에서의 진화적 관점을 취하면, 그럼 인간의 시작점으로부터, 또는 인간의 시작점을 보면, 생존을 위해서 뭐 했다? 되게 힘든 신체적 활동을 했다 이거죠. 네. 자, 1번 볼게요. There are fewer manual jobs. We do not need to travel on foot. We do not need to hunt and harvest for our food. And many domestic chores have been mechanized. 자, 더 적은 수동의 일이 있다. 손으로 하는 일이 있다. 우리는 발로 이동할 필요 없고, 우리는 사냥할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의 음식을 위해서 뭐 할 필요 없고, 경작할 필요 없고, 그리고 많은 가정의 집안일들, 허드렛 일들이 메커나이즈하면 뭐냐? 메커나이즈. 기계화됐다고 해야 되나? 기계화됐다. 기능어가 없죠? 기능어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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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연 생각이 어때요? 저번 시간에 기능어에 대해 설명했죠? 1번이 뭐였죠? 외워, 어느 정도, 그지? 외워야 돼. 연결사. 2번, 대명사. 3번, 수식어. 4번, 기능어 같지 창의적 기능어. 얘가 창의적 기능어야. 뭐냐면, 봐봐라. need to travel, hunt, food, domestic chore. 뭐예요, 이거? 뭔 것 같아? 예시예요, 예시.
왜 얘가 예시인지 알아? 어? 왜 얘가 예시인지 알아? 이동, 사냥, harvest죠. 이동, 사냥, harvest. 이동, 사냥, harvest 이런 거를 만약에 이게 만약에 주제야? 그럼 이렇게 같은 애들이 딱딱딱딱 나오면 돼, 안 돼? 주제 여러 가지가 돼버리겠죠? 무슨 얘기냐면 주제라고 하는 거는 저걸 다 아울러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같은 수준의 다른 애들이 뽕뽕뽕뽕 이렇게 나오면 걔 글이 되게 지저분하겠죠? 주제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서 얘가 뭐라고? 예시라고. 예. 물론 여기에 살짝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이 적다. 예. 이러한 변화들이 만들어 왔다 많은 이점을. 우리의 longevidity 하면은 장수 그리고 삶의 질을 만들어 온 반면 그것들은 역시 많은 문제를 만들었다. B번 lack of sufficient physical activities 충분한 신체적 활동의 부족이 현재 연결된다. 연결된다. 어디로? To at least 17 unhealthy condition. 17개의 건강하지 못한 상태와 연결이 되고 그것들 중 거의 대부분이 만성 질병 그리고 considered risk factor 위험 요소로 간주된다. For chronic disease 만성 질병의 위험 요소. 에드리안 혹시 누군지 알아? 미라클러스 알아볼라. 미안해. 자, 에드리안 하드만이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줄였어요. 공공보건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줄였어. Physical inactivity is a waste of human potential. 신체적 비활동은 인간의 잠재력의 낭비다. 건강과 안녕을 위한 낭비다. C. Even one century ago, 심지어 한 세기 전에 사람들은 뭐 할 필요가 있었다? 신체적으로 활발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걸을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to take care of homes 집을 보살펴야 되고 집과 가족을 보살펴야 됐다. 우리의 근대 세계는 엔지니어가 됐다. 그런 활동이 뭐하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엔지니어. 지금 기능어가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거의 기능어를 못 잡아냈으면 자, 지금 C가 뭔 것 같아요? C가 예시? 그지? C가 개념이 되는 거죠. C가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거 외워가 아니라 개념 for example 그 다음에 예시잖아. 만약에 for example이라고 하는 연결사가 있으면 개념 for example 예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C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 B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겠죠. 그죠?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 활동이 줄었다. 이걸 할 필요가 없다. A는? 그죠? B는? 병을 야기한다. 줄었다. 병을 야기한다. 어떻게 해야 돼? A, B로 가는 거죠. C, A, B로. 봐봐. 연결사나 대명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안 보이게 자꾸 하는 추세야. 눈에 안 보이게 자꾸 써. 그러니까 연결사를 활용을 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뭐 그런 기능어들을 활용을 하지 않아야 돼? 그럼 문제 못 풀어. 문제 못 풀어. 어딘가에 무조건 있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그거를 찾고 그걸 찾으려고 하는 순간 순서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꼭 찾아서 풀어낸다는 게 아니라 그걸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거야. 방금 봐봐. 이거 예시 같은데? 그럼 예시. 생각을 딱 하는 거죠. 앞에 뭐가 와야 돼? 개념이 와야 돼. 개념, 그냥 읽다 보니까 C가 개념이야. 여기 뭐, 어디가 개념이야, 여기. 근데 세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팁. 여기에는 숨어져 있는 기능어가 하나가 또 있어요. 맞춰보세요. 숨겨져 있는 기능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알려주는 게 맞긴 하지만 니네가 알아내면 참 좋은데 이런 거는. 뭐야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해야 되는데 꿈뻑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시제 필요했다. 100년 전에 필요했다. 바뀌어 왔다. 현재 완료. 현재는 이렇다. 현재는 이렇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뭐 물론 무조건 저 시제라고 하는 게 기능어로 사용되는 건 아니야. 시제가 무조건 기능어는 아니거든요. 뭐 현재 과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변화에 관련된 거잖아. 과거에는 이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비기닝이죠. 인간이 시작 지점에서 이랬고, 그 다음에 100년 전엔 이랬고, 현재는 이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고, 그죠? 또 시제라고 하는 걸 기능어로 씀으로써 이 글은 시간 흐름에 따라서 가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기능어를 막 찾아가지고 막 치사하게 막 말꼬리 잡듯이 막 얘가 이거니까 얘도 이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자, 수특 꺼내보세요. 오늘 준영이 안 왔는데 너무 많은 걸 하네. 어쩔 수 없죠. 자, 하미추의 1번, 2번, 3, 4. 최연이 다 맞았어요? 너 혹시 단어 찾아서 푸는 거 아니지? 그럼 안 돼. 너는 1번하고 3번 중에 뭐가 더 어렸어요? 하나는 해드릴게. 1번.
1번. 자, 빠르게 봅시다. 자, 심지어 외부에서 기후가 일반적으로 간주됩니다.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지역화된 온도 통제는 때때로 효과적이다. 뭐에? 마이크로 클라이밋 스케일 하면 마이크로는 뭐야? 작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소 기후 규모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는 효과적이다. 캐나다 밴쿠버에서는요. 몇 마일 북쪽 49 패러럴이 뭔지 모르겠다. 49번 무슨 선이 있나 봐 여기는. 아무튼 그 지역이니까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필요 없어 여기까지 필요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지역이구나 하면 돼요. With its legendary harsh winter temperature. 그것의 전설적인 혹독한 겨울 기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팬 바람이 파시픽 오션으로부터 불어와요. 네, 그런 바람이 네? 깜짝이야. 내일 해도 되는데? 내일 해도 되는데? 자, 그래서 그 태평양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팬 바람이 밴쿠버 겨울을 온화하고 습하게 만든대. 태양이 스칸트 뭡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가졌어요? 정원을 가졌대. 거기서 1940년 후반에 그랬더니 네이버 이웃이 와가지고 말하곤 했어. I cheated God. 내가 신을 속였다. 동우야, 이 지문에서 핵심 키워드가 뭔 것 같아요? 잘 봐. 너는 알겠어? 핵심 키워드 뭔지? 그냥 기후? 그냥 기후? 조금 더 그럼 해봐. 무슨 기후? 무슨 기후? 그러니까 기후가 맞긴 하거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와이드해, 걔네는. 조금만 구체화해봐. 구체화하면 뭐가 붙으면 돼요? 수식어가 붙으면 돼요. 어떤 기후요? 자, 내가 첫 번째 문장을 다시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와 봐. 자, 심지어 외부에서 기후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다라고 기후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다라고 인지됨에도 불구하고 지역화된 기후 통제가 때때로 효과적이다. 작은 기후 규모에서는 효과적이다. 이 문장에서 핵심 소재가 뭔 것 같아? 그냥 기후를 포함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면 어떤 기후예요?
기후는 통제받는다는 아니죠. 통제된 기후 그냥 받는다는 그냥 사실인 거고. 예, 그 맞아요, 그거. 그래서 여기서 예시로 나온 게 이제 캐나다가 나온 거야. 캐나다. 캐나다의 기후는 그러면 어떤 기후예요? 되게 혹독한 기후죠. 그죠? 근데 내가 정원을 가꿨대. 그럼 이 정원을 가꿨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기후 통제를 한 거죠. 얘가. 네. 그러니까 내가 신을 속였다? 여기서 신은 뭐예요? 기후. 속였다? 통제. 그러니까 내가 기후를 통제했다 이거죠. 네. 뒤에 보면 나와요. To bring in my lettuce and tomatoes earlier than anyone else. 신을 속여서 가져오게 했어. 내 상추하고 토마토를 더 빠르게 가져오게 했어. 남들보다 더 빠르게. Bed in which the vegetable grow. 베지터블이 자라는, 그러니까 야채가 자라는, 여기서 베드는 침대가 아니라 그 모판 같은 걸 베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한 것 같아. 걔네가 was banked. 둘러싸여졌어요. 아닌가? 뚫린 건가? Toward the south. 남쪽으로 뚫렸어요. 햇빛 많이 받게 한 거죠. 50도 정도 네, 남쪽으로 기울어지게 뚫었어요. 그리고 the area between the plants. 그 식물들 사이에서의 영역이 was covered. 덮였어요. 뭐로? 평평한 돌로.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기후 통제한 방식이겠죠. 네. 남쪽으로 해서 했고 돌로 덮어놨어. 햇빛도 많이 보고 그리고 습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통제했다. 1번 pray to get more vegetable than anyone else. 기도했다. 너 1번 했냐? 1번 이건 진짜 이거는 함의추가 아니라 그대로 얘기한 거죠. 신한테 기도했다. 아니고요. Produced many more crops in spite of strong winds. 맞죠? 맞죠? 맞는 말이죠. 강력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경작물을 수확했다. 맞죠? 너 뒤에 안 봤지? 그래. 그러면 안 돼. 얘 맞아. 맞는데 뭐야 얘? 얘도 오늘 그런 답들이 많이 나오네요. 너무 넓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야겠죠. 걔가 나오면 지는 거야 얘가. 3번 confronted the severe climate with the latest technology.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혹독한 기후를 직면했다? 에이, 기술 아니죠. helped others. 다른 사람을 도왔다. 그냥 꺼질게요. 5번 made a warmer microclimate. 따뜻한 작은 기후를 만들었다. 전략을 써서. 정답이 5번이죠. 그죠? 전략. 요게 이제 어떻게가 되는 거죠. 여기. 야, 너도 사탐 과목 하나 들어가냐? 사탐 넌 했냐? 2개? 뭐야? 잘해? 이번에 등급 괜찮게 나왔어. 나쁘지 않네. 저기는? 채연이는? 하나만 사탐? 하나만 챙겨. 동우가 방금 그렇게 해서 이제 노파심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이 딱 읽었는데 답인 것 같아. 그럼 찍고 4번, 5번 안 읽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시험 때도 그럴 확률은 없죠. 그지? 너 보통 시험 볼 때는 끝까지 다 보지. 그지? 그럼 문제가 발생돼요. 무슨 문제 발생할까? 시간이 부족해. 그것도 있겠지만, 경쟁하는 2개의 후보를 해서 하나를 제껴내는 능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맨날 내가 뭔가 딱 읽고 이거 딱이야. 걔만 찍었던 거야. 평상시에. 근데 그러다 시험 볼 때 읽었을 때 답이 2개가 나오거나 3개가 나오는 경우 있잖아. 그때 하나 내지는 2개를 제껴내야 될 거 아니냐. 그 제껴내는 전략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차라리 숙제를 덜 하더라도 5개를 다 읽는 습관을 들여. 알겠죠? 네. 요지 1, 2, 3, 4. 그 다음에 주장인가요? 주장 1, 2, 3, 4. 자, 아까 동훈 거 했으니까 이번에 채연이 거 할게요. 요지 3 맞죠? 주장 3, 그죠? 자, 주장은요, 요지하고, 나는 사실 요지가 요새 어려워졌다고 생각해, 요지. 아닌 게 아니라 니네 이번에 20번 되게 어렵지 않았냐? 그지? 요지가 어려워. 요지가 어려워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주장이 제일 쉬워. 주장. 왜 그러냐면 요지가 약간 일치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쓰고 디테일한 걸 봐야지 답이 나오는. 예. 그러니까 주장은 핵심 소재에다가 글 쓴 사람이 어떻게 치우쳐져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보자. My business, 자, 나의 사업 파트너 찰스와 내가 servant leader way. servant 뭐죠? servant 뭐예요? servant 뭐예요? 이거 알았으면 되게 쉬운데. servant가 뭐냐면요. 하인이에요, 하인의. 네. 하인의 리더 방식.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하인의 리더 방식을 받아들였다. 즉, 아무것도 우리 아래에 없다. 아무것도 우리 아래에 없다. 자, 지금, 쓸 거면 써, 빨리. 갑자기. 태연아, 너 아기 때 되게 얌전했지? 엄마 그런 얘기 안 해? 발로 키웠다고? 저는 어릴 때 많이 돌아다녔어요. 너가 막 되게 까불까불했어? 아기 때? 그랬대? 진짜? 내가 널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그런 기운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기운. 동훈 어땠어? 어렸을 때. 넌 좀 까불까불 그랬지? 아니, 좀 어릴 때 가만히 있었는데 크면서? 그래서 친구 잘못 나와. 아유, 참. 이제, 나는 애들을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학생들이 되게 좋아. 애들이. 내가 가르친 애들을 싫어하는 사람 있고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난 애들 되게 좋아하는 그거야. 그래서 좀 즐거워. 그 부분에 있어서 일할 때. 근데 이제 내 자식이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랑 나이가 점점 비슷해진단 말이야, 지금. 근데 큰아들이 지금 12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참 쟤는 아기 때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얌전했을까 했는데 빨빨대고 돌아다녔다고? 갑시다. 네. 자, 여기까지 한 2문장? 2문장 정도 읽어보니까 얘는요, 보물이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다 보이잖아. 아닌가? 네. 즉, 아무도 우리 아래에 없다.
우리가 제일 아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인이다. 우리 사장인데 우리가 하인이야. We led by example and did the work. 우리가 모범에 의해서 이끌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모범을 보이면서 이끌었고, 그리고 일을 했다. When any new salesman came into the store, 어떤 새로운 세일즈맨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 he would look around. 그가 둘러보고, notice Charles polishing some corner of the floor. 찰스가 바닥을 광내는 걸 보고, 그리고 나는 뭐 했어요? Me covered in floor. 나는 바닥을 이렇게 덮고 있었고, 그리고 가정했다. The decision maker was not present. 의사결정자가 없구나. 나하고 그러니까 사장이 둘인데 한 명은 바닥 닦고 있고 한 명은 바닥 덮고 있으니까 세일즈맨이 와가지고 여기 사장님이 어디 있지? 이렇게 한 거야. He then hand off whatever he was selling to me and say. 그리고 나서 그가 팔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을 나에게 던져놓고 말했어. Can you give this to the owner? 사장님한테 갖다 드릴래요? Now, 이제 if Charles and I had remained in the bakery for too long,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grow and scale. So I'm not saying you should be sweeping the floor forever. 이제 만약에 찰스하고 내가 동우야, 요 문장 우리 뭐라고 부르죠? 가정법. 언니, 가정법은 뭐예요? 이제 이렇게 알아도 고3 때는 이렇게 말면 돼. 사실과 반대. 그래서 이거 빈칸이나 어휘 문제 할 때 가정법을 활용하면 진짜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뀐 거야. 바뀐 게 아니라 반대로 말하는 거야. 만약에 찰스하고 내가 remained in the bakery for too long, 베이커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없었을 거야? 성장할 수 없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말하지 않아. You should be sweeping the floors forever. 너가 영원히 뭐 하지 않을 거, 너가 영원히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 바닥 닦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네가 뭐야? 그렇게 바닥 일을 했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야?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닦는다라고 하는 건 뭐일 뿐이야? 도약을 위한 잠깐 움츠림이다?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예. 얘도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요 문장에서 약간 주제를 도출해내는 것 같아요. 예. If cleanliness and details are important, 깨끗함과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면 확실하게 하세요. 네가 뭐 하는 거? Aren't above doing the work and pitching in. 네가 하는 것 위로 가지 마. 일을. 그리고 협력해. 그러니까 깨끗한 거 좋아하면 네가 해. 약간 이거야. Come into your workspace. 너의 작업장에 가서 ask. 물어봐. How you can help. 네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봐. If it's clear your team is in the weeds, jump in without asking. 만약에 너의 팀이 위삼 잡초예요. 너의 팀이 잡초 안에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뛰어들어. 뭐 하지 말고? 물어보지 말고 뛰어들어. 그러니까 네가 해 이거죠. 그죠? 리더는 솔선수범하여 업무에 임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답 1번이에요. 아마 너가 헷갈렸다면 요 문장 하나 때문에 헷갈릴 확률이 높아요. 가정법. 거꾸로 얘기하는 부분. 저 여기까지 할게요.